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섹션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압도적인 1위가 지금 ENS 추노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노비를 추적하다, 추적해서 잡아오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ENS 추노라고 하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ENS 비자, 뭐죠? Employer Nomination Scheme이라고 해서 186 비자를 뜻하고 고용주 스폰서 비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노미네이트 해주고 받게끔 스폰서 해주는 비자니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비자 받으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중 하나로 ENS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약조한 부분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액큐제이션으로 엘리게이션 때문에 비자가 취소될 뻔한 적이 있는 의뢰인이 계십니다. 성공적으로 그 비자 취소에 해당되는 비자 취소 의향서 건 NOICC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맡아서 잘 변호해 드렸습니다. 그분 이외에도 과거 RSMS 비자의 이민법 137Q 조항으로 비자 캔슬될 뻔한 분들을 살려드린 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외에 ENS 관련된 비자 취소 사건만 해도 여러 차례 저희가 방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457 비자, TSS 비자, 고용주 스폰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이런 추노 사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껏 대부분 저희가 대리를 했던 사건들은 비자가 취소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의 직원분들 입장을 많이 대변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렵게 일하면서 비자를 받는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생기고, 이민성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노티스를 받아서 어머나? What? 이런 상황들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직원에게 해달라는 대로 스폰서를 서주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직원도 비자를 받아서 좋고 윈윈이라는 심정으로 고용주도 비자 스폰서를 서지 않았을까요? 단 몇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백머니라고 해서 캐시백이라고도 하죠. 급여 수준을 이 정도 맞춰야 되니까 그 돈 중에서 일부 또는 상당 수준을 돌려받거나, 비자도 스폰서 서주는데 뭘 우리가 그 돈을 다 줘야 돼. 그냥 서류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38시간이 아니라 주에 60시간 이렇게 일을 해버리는 형태로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됐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이렇게 부려먹은 고용주의 경우에 비자가 나온 뒤에도 그런 처우로 그 직원을 계속해서 쓰려고 했다면 이건 욕심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되는 시츄에이션이죠. 이거 막으려고 나온 게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Workplace Justice 비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민성이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회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스폰서를 안 써주면 직원을 못 뽑으니까 우리 회사 형편상 진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돈도 쓰고 애도 써서 변호사가 됐든 법무사가 됐든 그런 수임료까지 내가면서 스폰서를 겨우겨우 써서 함께 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자 받자마자 톡 껴버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노비를 쫓는다, 추격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ENS 추노라고 하는 사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근 저희에게 꽤나 많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약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와서 내 비자 지켜주세요라고 하면 그 직원과 먼저 변호사 의뢰인 사건이 연계되면 그분들을 대리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고용주가 저희에게 먼저 오면 고용주를 대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서 저희랑 누가 먼저 인연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적 상황이 생겼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 어떤 변호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빠르게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느 분을 어떻게 대리해야 되겠다를 정해놓고 사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 되는 클라이언트였는데 이분이 한국계 변호사들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관련된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번씩 다 받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자기가 상담을 했던 변호사들이 10명, 20명, 30명 돼버리니까 이 사람을 소송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써야 되는, 근데 우리말이 편해서 한국 변호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미 인게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관련된 사건들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 상충, conflict of interest를 아예 고의적으로 발생시켜 버리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일은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사건에 그렇게 연루가 되게 됐을 경우에 안타깝게도 큰 사건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 종종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ENS 추노를 어떻게 하느냐를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ENS 비자는 서브클래스 186이라고 해서 영주권이죠.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비자를 고용주가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 비자 자체는 이민성이 주는 것이고 고용주는 그 비자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건 중 하나였던 노미네이션,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속으로 과정에 필요했던 것 자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 비자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고용주의 그러한 탄압이나 억압이나 협박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고용주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취소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월권하지 마시고, 대신 이 비자 받은 직원의 이 비자가 정상적으로 나온 비자가 맞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온 비자가 아니라면 그 비자 자체가 승인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비자가 승인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민성에 제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엄밀한 의미에서 ENS 추노라고 해서 내가 쫓아가서 있던 비자 줬던 비자를 캔슬시킨다가 아니라 실제 비자를 승인하는 그 근거가 되고 주체가 되는 내무부 이민성에다가 이 비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비자가 나왔음을 소명하고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오픈된 사회에서, 정보화된 사회, 그 다음에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누구 말 한마디 듣고 나서 이미 줬던 비자를 캔슬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 하면 이 고용주들이 이민성에다가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고스란히 모아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ENS 비자가 정상적으로 승인됐다라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비자 신청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야 되겠죠. 경력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키 엘리멘트 하나가 이 비자가 나오고 나서도 2년 동안 그 nominated occupation, nominated 포지션에 계속해서 유지할 의지가 있다에 agree, 즉 동의하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자 나올 때 얘는 이미 그만둘 작정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데 알아보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밝힐 수 있는 증거까지 다 있어요. 우리 회사 다니면서 이미 ENS 진행 중인데 다른 회사에 원서 놓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집 알아보고 있었다,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서 놀 작정으로 엄청난 걸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성에다가 제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제보를 할 때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듯 이민성이 설득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ENS 프로그램이 왜 있을까요? 고용주가 뭐 떡 나눠주듯이 비자 스폰서십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영주권 나눠주라고 있는 비자가 아니죠. 현장에서 기술직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노동 인력을 오픈 레이버 마켓에서 구할 수가 없다 보니 기술자들을 모셔오라고 만들어준 비자 제도가 TSS 그리고 ENS입니다. TSS는 인더스트리 내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이 사람에게 비자를 임시적으로 임시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한다면, ENS는 열심히 일한 그 직원이 영주권으로서 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진실되게 필요하다를 보이거나 아니면 외부 영입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영주권을 줘야 되겠다,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다, 사람 자체, 직원 자체를 찍어서 지명하는 것이 Employer Nomination Scheme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리고 이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시고 온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의미가 있는 비자 제도일 텐데, 영주권만 받고 홀라당 튀어버렸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의 목적 자체가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니네들이 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게 왜 어뷰즈 당해서 다들 비자를 받는 용도로 목적으로만 쓰고 그 이후에 계획된 내용들, 배경이 됐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소명해서 이민성이 움직이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ENS 프로그램은 Overseas Sponsor라고 하죠. 해외에 있는 기업이 ENS 영주권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스트레일리언 비즈니스만 EN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호주 안에 있는 고용주에게 필요한 그런 스킬에 대한 니즈를 시장에서 호주 현지인으로 해결을 못할 때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 호주 고용주가 지금 타격을 받았고 어뷰즈에서 피해를 보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민성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더 들을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명문화된 비자 신청서에서 이 노미네이티드 된 포지션에서 2년 동안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고 동의를 받는 그 질문이 왜 처음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장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이민성에다가 푸시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비자 신청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yes를 했는데 그 yes를 틱함과 동시에 이미 얘는 딴 생각을,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애가 분명하다를 증거 형태로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실제로 이민성이 추노를 해서 비자를 취소시키게끔 할 거냐 말 거냐에 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용주를 대리할 때 이민성에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변론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자 프로그램의 인티그리티라고 하죠. 이 비자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제대로 수행될 때 이민성이 계획하고 있던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 터인데 이거 똑바로 되고 있는 거 맞냐고. 이런 식의 어뷰즈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법의 구멍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없는 이만 못한 거 아니냐. 일발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야 되는데 ENS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들은 그 ENS 프로그램의 취지를 지키도록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이런 논리들을 고스란히 모아서 체계적으로 증거와 함께 이민성에다가 제보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이민성은 움직일 똥말똥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ENS 비자가 얼마만큼 많이 취소되었는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거 이미 보신 적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뭐 끽해봐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설마 취소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비기가 되었어도 안 될 것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거 줘봐야 다 튀고 그럴 바에 우리가 스폰서십 안 써주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ENS 추노라고 하는 것들은 추격을 당해야 되는 직원 입장에서도 절박하고 답답하고 미칠 일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본다면 굉장히 난감한 사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냐 하면,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민성에 요청해서 비자가 나왔는데 그 비자 받자마자 직원이 나가버렸으면 새로운 인력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스폰서 쏘고 노미네이트 서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사프, 교육비,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이런 법률 비용부터 시작해서 노미네이션 피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꽤 많이 투자되게 됩니다. 중복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게끔 리펀드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 들어간 비용들 전체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사람이 갖추어졌다라고 해서 비즈니스를 키워놨는데 그 자리 공백이 생기게 됐을 때 비즈니스 리스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 계신 고용주나 직원이나 모두 알아야 됩니다. 스폰서 써달라는 직원들은 이제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라고 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이민 동료나 이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일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자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모두가 공감하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NS 추노 업무는 저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안 좋아하는 일이, 파트너 비자를 스폰서 썼던 분들이 비자 받자마자 톡 꼈어요. 그 다음에 비자 신청하자마자 갑자기 두드려 맞았다라고 Family Violence Provision, Domestic Violence Claim 이런 거 넣어서 법원에 끌려가게 만들고, 세상 쪽팔리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비자 취소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일 한 번 할 때마다 2,500불에서 3,000불 이렇게 받고 일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뿌듯하고 기쁘고 보람찬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이 비자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ENS 추노에 대한 제 의견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비자 제도가 우리가 남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제도에 맞는, 그런 기대에 맞는 부응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론과 이상에 집착해서 꼰대 같은 소리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과거의 행태로 인해서 이민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빈번하게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다 고스란히 떠안을 부분이라는 것 자체는 자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40% 넘는 관심을 보여주신 응답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서베이 결과는 제가 좋은 영상을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의견을 담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